예, 오늘은 저희 아주 귀하신 분을 우리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몰 군경 유족회 원주 지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승우 지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저희 이렇게 제가 우리 회장님을 뵈려고 거의 두세 달을 제가 이렇게 계속 기다렸는데 죄송하겠습니다. 일정이 우리 회장님이 보니까 정말 정말 그 개인적인 일정이 아니라 공식적인 일정만 해도 정말 하루가 뭐 하루는 아니죠. 일주일 한 달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행복하시죠, 회장님? 행복합니다. 예, 회장님. 예. 회장님 그 간단하게 우리 회장님 제가 뭐 소개를 해드렸지만 우리 회장님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저는 그 원주에 원래 태어났고 다시 귀향을 해서 현재는 대한민국 전몰 군경 유족회 원주 지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은입니다. 회장님. 예. 그 원래 이렇게 말씀을 또박또박 잘하십니까? 이게 원래 군대에서 아마 배워진 습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인터뷰를 해봤지만 이렇게 또박또박 띄엄띄엄 이렇게 잘 띄었으면서 얘기하시는 분을 또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회장님 그 제가 인터뷰를 이렇게 요청했을 때 사실 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처음이다 보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뭐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 그래서 저도 회장님한테 조심스럽게 이제 요청을 드렸지만 우리 회장님께서 또 기분 좋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번에 제가 잠깐 인터뷰를 했지만 한 10분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을 보니까 1시간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죠. 야, 이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인터뷰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를 좀 빌려서 회장님하고 이렇게 영상 기록을 좀 남겨놓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봐서 우리 회장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과 지금 앞으로 할 일들을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거 좀 찍고 싶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오히려 좀 감사드리고 아이, 이런 별말. 기회를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예, 저희 부메랑 TV 이 채널이 부메랑 TV라고 합니다. 네네네. 제가 이제 부메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봉사단체를 이끌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강원사회복지신문 대표를 지금 한 2년째 하고 있는데 네네. 저희 신문사를 통해서도 또 이제 기사를 좀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영상을 찍어서 유튜버하고 이 신문을 통해서 네네. 좀 앞으로 영상을 좀 내보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뭐 과분한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원래 이제 1949년 기축년 소띠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일반 나이로 75세, 현재 정부에서 다시 개정된 나이로 따지면 예. 73세가 되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예. 야, 회장님 74세면은 진짜 엄청 정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별 말씀. 이게 이 뭐라 그래 풍채도 그러시고 상당히 되게 건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회장님 그러면 회장님 그 고향이지 않습니까? 고향. 네네. 고향이 지금 저희가 여기 원주지 않습니까? 네네. 회장님 고향은 혹시 어딘지 좀. 고향은 뭐 다행스럽게도 강원도 원주시 원동 산 20번지가 제가 태어난 곳이고 예. 현재 이추로는 그 원동 성당 뒷면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서 원주 태어났고 예. 원주 초중고를 다 졸업을 했고 원주에서 다 초중.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오리지널 원주 분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나오시고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가셨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회장님이 지금 전몰 유족회, 군경 유족회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럼 요것도 이 전몰 군경 유족회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아버님이 그 6.25 한국 전장에서 예. 전사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족회가 지금 네, 가지고 있는 거죠. 겁니다. 네, 네. 그럼 그 얘기를 좀 해주면 어떨까요? 그 어떻게 이제 수행하셔서 물론 이제 가슴 아픈 얘기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영상을 남겨놓는 것도 왜냐면 여기 이제 기록이 되니까요. 네네.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그 아버님의 기억을 하라고 하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워낙 제가 어렸을 때 2살 때 아버님이 그 인제 전투에서 전사하셨기 때문에 아버님에 대한 기억도 별로 없지만 예.
또 어머님하고도 같이 봉산동 모전에 살았지만 또 개가를 하셨고 예. 제가 이제 혼자 남아서 고아로 생활을 하다 보니 아, 사실 그 부모님에 대한 정은 예, 예.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예, 예. 아버님에 대한 그 호국 정신이라고 할까 예, 예.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그럼 합니다. 회장님이 몇 살 때 아버님이 전쟁에 참전을 하셨는지? 49년생이니까 50년에 한국전쟁이 났으니까 제가 2살 때인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그럼 있습니다. 정말 기억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럼 그때 전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 사진도 예. 그래도 다행스럽게 한 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음. 현재 대충 그 아버님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네. 하는 그런 감정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전쟁에 참전을 하셨는지? 원래 아버님께서 이제 원주 경찰서에 근무를 하시다가 경찰서요? 네네 원래 경찰로 계시다가 이제 6.25 때 그 국군이 부족하다 보니 예, 예. 경찰에서 그 전쟁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원주 경찰서에서 일개 대다가 전투 편성을 해서 강원도 인제 전투에 예. 지원을 나갔습니다. 예, 예, 예. 나간 지 일주일 만에 예. 전사를 하셨고 일주일 만에요? 네네 그러면 진짜 치열했다는 게 느껴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도 커서 예, 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사를 하셨으니 네네 기억이 없으셨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어머님하고 두 분이서 같이 이제 이제 가장이 되신 거네요. 가족. 그렇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근데 2살에 뭐 기억도 없으실 텐데 그럼 거의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뭐 고아라고 했으니까 어머님 그럼 어떻게?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이제 그 봉산동 현재 그 봉산동 천주교회 앞에 옛날에 그 처음엔 봉생원이라고 했다가 예. 그 이후에 모자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모자원 예. 네네 그 모자원에 60가구가 사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가고. 지붕은 아마 루핑 집으로 기름 종기로 만든 그런 집이었었고 기억이 나고 예.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렇게 해서 6.25 때 전사하신 분들 가족들이 야. 모자가 그렇게 다 살았습니다. 그 당시는 예. 그 당시 이제 전사 네네 그래서 예 살수 있게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해줬군요. 그래서 이제 한 60가구 정도 살았는데 예, 예. 살다가 제가 이제 원주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그 다음 해 2학년 때 예. 어머님께서 그 어머님 오빠 되시는 외삼촌께서 예. 처녀 중매를 하셔서 아. 강원도 횡성으로 예, 예, 예. 다시 개가를 하게 되는 바람에 예, 예, 예. 저는 이제 어차피 고아가 되는 아. 그런 입장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그때 나이가 그럼 그때가 8살 때입니다. 8살 때. 네. 기억이 좀 나시나요?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만은 제가 그 초중고 시절에 사진 한 장도 없습니다. 앨범도 하나도 없고 그때는 사진기도 귀할 때죠? 많이 귀하죠. 예. 귀하고 뭐 찍을 수 있는 개도 없었지만 예, 예, 예. 그 사진도 한 장 없고 음. 지금 그러니까 저한테는 추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학교는 졸업을 했습니다만은 예. 앨범이 없어서 아, 사실 학창 시절에는 그 먹고 살기가 바빴기 때문에 예, 예. 친구도 많이 있을 수도 없고 예, 예. 그저 내 목칠하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여유가 없다 보니 예, 예. 친구도 사귈 수가 없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은 그때 하나하나씩 조금 이렇게 좀 뭐 나빠진다고 할까 예, 그런 기억에서 좀, 네. 좀 많이 그렇습니다. 힘든 시기였던 네네. 것 네네.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초중고를 다니시는데 그러면 학비는 다 그럼 어떻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그 조선일보죠, 조선일보. 예, 예. 그거를 이제 처음에 배달을 하고 신문 조선일보 아침에 신문. 네, 아침에 신문 한 80부를 받아서 배달을 하고 아침 몇 시부터? 한 3시 반 정도부터 이제 신문사에 나가서 받아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 개운동 쪽에 개운동. 명료초등학교 있는 그 부근에 배달을 했고 예. 이제 끝나고 나서 한 7시쯤 이제 집에 오게 되면 예. 그 당시는 뭐 공동수도로 전부 다 있었기 때문에 공동수도. 그렇습니다. 예, 예. 공동수도를 제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이제 물을 파는 거죠. 매월 계산하지만 예, 예. 이제 뭐 어느 집에 몇 바켓씩 가져왔는지 다 체크를 해서 체크를 다 하시는 예, 거예요. 월 말에 결제하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또 차입금 일부 남는 거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예, 주말에는 이제 그 치약산에 나무도 하고 그렇죠. 땔감 마련을 하고
또 학교 다녀오면 그 당시는 그 쌀도 배달도 하고 연탄도 배달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렇게 배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조금씩 이제 그 돈을 만들어서 이제 그 먹고 살고에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습니다. 그 초중고 뭐 12년 동안 다 거의 그렇게 생활을 했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진짜. 지금도 이제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예, 예. 학창 시절에 그 어리고 살다 보니 친구가 많이 없었고 그렇죠. 또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박탈도 당하고 예, 예. 또 점심을 먹어본 기억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그런 한창 예, 예. 예. 막 그 활동을 많이 하셔서 배고플 텐데요. 신문 돌리시고. 그래서 이제 예. 그 사실 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엄청난 시절에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을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지금은 원주교지만 그 당시는 쌍다리라고 통상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쌍다리. 예, 쌍다리 밑에 그 당시에 가면 농마주의가 한 패, 예, 또 예. 거지들이 한 패, 예, 예, 이렇게 있을 때 사실 죽지 않으려고 음. 죽지 못해서 음. 거지들한테 가서 밥도 몇 숟가락 얻어먹고 견뎌내는 예. 그런 삶도 아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우 진짜 뭐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제가 좀 부끄러워지네요. 네. 아 우리 회장님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군대를 네, 그 장교로 가셨다는 얘기가 네,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 군대 장교는 어떻게 되게 되셨는지. 이게 이제 그 원래 제가 꿈은 네. 초등학교 선생이 꿈이었습니다. 원래 선생을 하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그 당시만 해도 춘천교육대학에 이제 그 2학년 되기 때문에 일단 졸업하고 나면 그 교육기간도 짧고 또 뭐 지금은 이제 알바라고 하지만 이제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어느 정도 좀 살 수도 있고 또 군대도 다 이렇게 그 교대도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런 졸업하면 다 이렇게 그때 하사로 예 그렇습니다.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예. 2년이면 뭐 군대 생활도 할 수 있고 교사 자격도 딸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가장 빠른 시기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예. 모든 것이 뭐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친구하고 예. 이제 그 거리를 거닐다가 원주 그렇습니다. 원주 거리를 거닐다가 아마 지금으로 기억하기는 아마 당구동 쪽에 어딘 것 같은데 예. 거기 벽보를 봤습니다. 벽보. 예, 벽보를 보니 거기에 이제 그 지금은 뭐 부사관이라고 하지만 예. 그 당시는 하사관으로 했었기 때문에 하사관 모집 공고가 있어서 친구하고 거기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랑 같이 다니는 그렇습니다. 보고 네네. 지원을 하게 되셨군요. 네, 그래서 지원하셔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그 1968년 68년. 아마 여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친구하고 둘이서 이제 그 하산학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원주역에 가니까 예. 또 다른 지원자까지 합쳐서 8명이서 이제 원주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논산훈련소까지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 사범 교육을 다 받고, 논산에서요? 예, 논산훈련소에서 다 받고 이제 그 사병 군번을 받고, 사병 군번을 받고, 예, 처음에 그걸 받고, 이제 끝남으로 해서 제가 하산학교 지원했었기 때문에 하산학교 다시 가서 하산학교 교육을 다 받고, 하사 군번도 받고,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그 훈련 중에 그 장교 시험을 볼 사람을 이제 모집을 해서 거기에 제가 이제 응시를 해서 이제 하사를 이제 임관을 하고 전방 사단에 보직을 갔을 때 이제 그 3단학교 합격의 통지서를 받고 영천 3단학교에 입교를 했습니다. 참 이거 진짜 우리 회장님 스토리가 참 보면 영화 같은 스토리인데요. 네. 우연찮게 가서 이렇게 통해서 3상관까지 갈 수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여기 지금 보시면 부모님도 안 계시고요. 네. 오직 회장님 생각으로만 지금 이렇게 쭉 간 거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원해서 이렇게 가신 거죠? 그게 이제 제가 그 가는 길이 아마 그
장교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마 주어진 것 같고, 그래서 그 훈련을 사병 그 논산훈련소 훈련, 하선학교 훈련, 또 삼선학교 훈련 하다 보니 이거 한 1년 가겠는데요? 2년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훈련을 다 받고 결국은 이제 그 1970년 1월 17일 날 이제 소위 임관을 하고 소위로. 예, 지금은 이제 그 육사단 철원에 있는 육사단의 예. 공병대대 소대장으로 이제 부임을 했었습니다. 예. 참 이 훈련은 2년 하면서 참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많이 힘들죠. 예. 힘들지만 그 어렸을 때 먹고 살던 그거에 비하고 나면 또 하루 세끼 밥 먹고 잘 재워주고 하니까 오히려 더 그 돈 뭐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훈련하면서 혹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나요? 혹시 뭐 크게 뭐 생각이라고 할 건 없지만 이제 장교로 임관을 하다 보니 국가관이나 어떤 그런 그 국민들한테 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만 아마 몸에 많이 배어있던 것 같아요. 장교 교육을 받을 때 주로 그 국가관을 교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이 그 몸에 배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소위를 훈련소에서 끝나면 그 뭐라죠? 훈장이나 견장을 달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보통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회장님은 혹시 누가 와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올 가족이 없는 거죠. 임관식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1970년 1월 17일 날 그 삼산학교 연명장에서 임관식을 하는데 저는 계급장을 다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통상 우리 이제 동기생들 보면 애인이나 부모님이나 뭐 이런 친구분들이 와가지고 다 같이 임관식을 하고 계급장 달아주는데 저는 뭐 올 사람이 없으니 저는 제가 그냥 스스로 마음이 계급장을 달았던 기억이 눈물 납니다. 혹시 안 흘렸습니까? 눈물은 제가 많이 그 당시만 해도 어려서부터 워낙 고생을 많이 하고 컸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다 견뎠던 것 같습니다. 그럼 견장을 계급을 아무도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 손으로 달았습니다. 참.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육사단으로 철원으로 발령 받으셔서 네네. 거기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뭐 보직을 받아서 뭐 지뢰 작업을 한번 했다고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원래 지금은 이제 지뢰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당시만 해도 뭐 지뢰 그러면 주로 전방지대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만 거의 지뢰 그럼 대충 알고 계셨고 특히 이제 군인들도 전방에 이제 들어가야 지뢰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지뢰가 이렇게 묻혀 있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저희는 순수하게 이제 공병학교 교육을 받을 때 지뢰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병 장교로 인관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지뢰 제거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 공병 장교의 임무로 이제 알고 있었고 제가 소대장 부임을 해서 3개월 만에 이제 지뢰 지도에 있는 사병 시신을 꺼내오라고 이제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뢰가 돼 있는 그렇습니다. 시신을 꺼내 갖고 네네네. 그 지뢰가 붙어 있는 그렇습니다. 네. 이건 거의 뭐 사실 이런 말 드리지 못하지만 거의 뭐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뢰 지대 그러면 뭐 어느 누구도 잘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때는 뭐 기술도 많이 이렇게 발달될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제 지뢰 탐지기가 한 대 있습니다. 지뢰 탐지기 한 대가 있고 주로 이제 탐지하는 것은 철로 되어 있는 것만 탐지가 가능하고 비철은 탐지가 안 되기 때문에 비철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탐침법으로 대검으로 해서 탐침을 하고 이제 지뢰들 하나하나 이제 지뢰 제거를 하면서 시신까지 한 50m 되는데 그거를 한 10일 동안에 아마 제가 지뢰 제거하고 들어가서 시신을 꺼낸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일 동안요? 네. 10일 동안 그럼 밥 먹고 가서 또 거기 그렇습니다. 뭐 아침 작업하고 그러면서 이거 저 같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은데요. 자칫하면은 생명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그걸 왜 굳이 우리 김승우 지회장님께 상관이 시켰을까요?
갑자기 그런 제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많은 이제 그게 이제 어차피 공병의 지뢰 제거 임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뢰. 어차피 이제 저희 중대장께 하명이 되고 나면 또 중대장은 소대장들 누군가가 잘 보고 누가 잘할 수 있겠냐는 걸 판단을 한번 해보셨겠죠. 그렇게 해서 중대장이 이제 저한테 임무를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무사히 이제 그 시체를 잘 꺼내가지고 와서 결국은 사단장 표창도 받은. 네. 그래서 그 지뢰 작업을 10일 만에 성공해서 사단장의 표창까지 받으셨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위기 속에 기회가 온다는 말이 이런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네. 걸 통해서 또 회장님이 거기서 또 인정을 상관들한테 그렇습니다. 받았던 그게 계기가 된 것 그러면- 같고요. 그래서 그 표창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행보가 또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승승장구했을 것 같은데 그 뒤로? 뭐 저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 어려서 고생을 많이 했던 이유는 예. 아마 그 장교로서의 어떤 그 품위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그 어떤 전초전이었잖아요. 생각도 많이 하는데 또 긍정적인. 예, 주위에서도 이제 많이 군대 생활을 좀 오래 할 사람으로 이렇게 주위에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제가 이제 그 소대장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예. 그때 이제 현재 계급으로 소위죠, 소위. 예. 그때 이제 소장 임기를 마치고 중위 진급을 해서 예. 1년 만에 제가 이제 그 사단 사령부로 그 발탁돼서 영입되는 그런 행운도 얻었고 그래서 사실 그 통상 소령급 이상이 가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예. 저는 중위 때부터 아마 가서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근무를 잘했고 예. 이제 또 제가 공병 장교에서 병기 장교로 전과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이제 사단에서도 이제 한 1년 근무하다가 예. 이제 병기 병과로 전과하는 바람에 예. 이제 병기학계에 다시 전문 교육을 받으러 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거의 뭐 엘리트 코스를 어떻게 보면 정말 밟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병으로 가서 지금 이런 네. 사단까지 간다는 게 정말 제가 저도 이제 군대를 나왔지만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군대 생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방위 산업체를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육군 소령까지는 예. 잘 진급을 해서 육군 소령까지 진급하신 제가 1979년도에 예. 이제 일군 사령부가 원주에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어찌 됐든 원주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1979년도에 79년. 예. 소령으로 제가 이제 원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고향에 드디 오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령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병으로 갔다가 그렇죠. 몇 년 만에 그렇죠. 오신 거죠? 제가 68년도에 떠났다가 79년도에 왔으니까 11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11년 만에. 10년 만에 딱 오니까 어떠세요? 그때 그 당시 원주. 그 이제 원주에 와서 이제 그 동창들도 많이 만나보기도 하고 예. 그때 이제 뭐 가족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다녀보기도 했지만 예. 그때만 해도 뭐 꽤 참 잘 살아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테고 이후에 이제 그 국방부로 이제 보직을 바꾸는 그래서 이제 국방부로 제가 올라갔었죠. 국방부 올라가서 예, 국방부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 근무하는 중에 예. 이제 그 방위 사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방위 산업체. 네네. 예. 그때만 해도 이제 방위 사업체가 많이 열악했었고 예. 또 군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예.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또 탄약 전문 장교였었고 예. 탄약 전문장. 또 계약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제가 총괄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 많이 이제 뭐 지식이라고 하는 걸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방위 사업체에서는 이제 스카우트를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들 이제 의뢰를 많이 해온 거죠. 지금 보통 그러면 보통 이게 뭐 가족이나 뭐 선배나 이런 솔직히 많은 지연 학연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저 지회장님께서는 진짜 이거 거의 뭐
그 실력으로. 그렇습니다. 예, 제가 딱 봐도 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오직 실력으로 이렇게까지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더더군다나 같아요. 방위산업체까지 네, 가셨고 네, 네. 거기서 제가 알기로 거기서도 사장까지 하셨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실 소령으로 예편을 하면 예, 예. 이제 방위산업체에 그 과장 자리를 통당합니다. 과장 자리를 주고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 예편을 하느냐, 예편하고 방위사업자 가느냐, 아니면 이제 진급을 더 하느냐, 이제 그런 참 갈림길에 서 있었죠. 그렇죠. 당시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그 초등학교 학생되다 보니 자꾸 이사를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예, 예. 그냥 자리를 잡자. 예. 이왕이면 뭐 서울에 있으니까 아. 서울에서 애들 공부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예, 예, 이렇게 예. 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조건들이 있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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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방위사업체의 그 스카우트 조건도 예. 통상 과장이었었지만 저한테는 네. 한 직급 높은 그 차장 제의를 했기 때문에 예, 군의 진급을 이제 포기하고 방위사업체로 가게 되겠습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회장님? 지금 네? 돌아서 생겼을 때 다시 그때로 간다. 물론 이제 원래 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명예를 먹고 사는 게 전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명예를 생각하면 진급하는 게 맞고 또 부모가 되는 입장에서 자식들도 생각해 보게 되면 예, 예. 또 자식들의 교육도 예.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맞고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잘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지 회장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아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오면서 지금은 이때 당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나보다는 가족을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방위산업체 이제 사장까지 되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차장으로 입사해서 예, 예. 이제 24년을 근무를 하면서 24년은 방위산업체. 방위산업체에 24년 근무하면서 네. 결국 정년이 55세였었지만 예, 예. 예전에는 정년 55세. 그렇습니다. 저희 있을 때는 정년이 55세였었는데 예, 예, 예. 저는 특별히 어떤 좀 혜택을 받아서 만 60세까지 하고 예, 60세. 퇴직하는 예.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장,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2살부터 4살 때부터 혼자 살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나름대로 혹시 회장님 종교 있으십니까? 응? 종교? 종견이 있죠. 혹시 종교가 저는 원래 어려서부터 성당을 다녔습니다. 지금 성당을 천주교죠. 예, 성당을 어려서 많이 다녔고 여기 돌아오면서 훈련 이 옛날 그 군사 훈련 엄청 힘든 걸 알고 있는데 힘들죠. 힘들 때마다 회장님을 지켜줬던 혹은 내가 기댈 수 있었던 내가 생각났던 게 혹시 뭐가 있을지 힘들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겨내자 이랬던 회장님을 잡아줬던 게 과연 뭐가 있을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 지금 이제 그 질문의 답변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저는 어려서부터 워낙 고생을 많이 했고 예. 워낙 사실 그 너무 힘든 일을 많이 하다 보니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들은 별로 힘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냥 누구 하나도 옆에서 돌봐줄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결정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잘 살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냥 생각합니다. 다 받아들이면서 네. 긍정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성실로 네, 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제가 표현하는 제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이건 인생 역전의 스토리거든요. 뭐 역전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 인생이라고 하는 걸 저도 이렇게 이제 나이 들어서 되돌아보게 되면 예. 그때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혹시 좌우명이 좀 뭐 좌우명은 특별한 게 없으다마는 지금 얘기하시면 그때 저는 네.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제일 좌우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책을 맡든지 예. 어떤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어떤 언젠가 어떤 성공을 하지 않겠냐. 저도 뭐 배운 것도 한계가 있고 가진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잘 살았다. 우리 뭐
사회자님이 말씀하시는 뭐 인생 역적 이런 것보다도 예, 예, 예. 그냥 잘 살았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뢰 제거 때도 사실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명령을 받았을 때 왜 하필 날까? 이거 사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도 군대 나가서 이렇게 된데 나까지 그러면 그때 당시 혹시 결혼하셨었나요? 결혼 전입니다. 저희는 어쨌든 네. 혼자인데 만약 네. 거기서 우리 회장님이 잘못됐으면 대가 끊기는 건데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저는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우선은 그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 특히 장교라고 하는 것은 명령에 복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나 아니면 다른 또 어차피 똑같은 생각들일 테니까 저는 뭐 그럴 때도 이게 힘들다 어렵다 뭐 내가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이런 생각 저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무조건 군인으로서의 어떤 그 신분만 명확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을 제가 잠깐 지금 이렇게 뭐 짧은 쳤지만 지금 한 30분 정도 했나요, 인터뷰를? 네. 제가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별 말씀을. 보통 사람들이 자기 처해진 환경에 불만을 많이 하거든요. 네. 왜 하필 날까. 근데 회장님처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고 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일도 있고 뭐 하여튼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제가 머릿속에 다시 좀 그렇습니다. 들었고요. 네.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또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퇴직을 60세에 하신 건가요? 원래 55세인데 그렇죠. 60세 한 거죠. 60세 60세에 퇴직을 하시고 퇴직을 한 거죠. 네. 그럼 이제 다시 원주로 귀향을 한 거죠. 다시 45년 만에 이제 원주로 귀향을 한 다시 겁니다. 귀향을 하신 원주 거구나. 떠났다가 예. 45년 만에 원주 다시 귀향을 한 거죠. 그렇게 귀향하셔서 이제 대한민국 전몰국력 유족회 지회장은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제가 이제 원주 귀향을 해서 저희들도 이제 귀향을 하게 되면 그 유족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예, 돼요. 회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회원 등록을 하러 갔을 때 그 지회장께서 잘 왔다 그러면서 이제 회원 등록을 하고 이제 그 지나고 있는 차에 그때 이제 그 박용상 전임 회장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한번 좀 뵙자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갔더니 이제 그 원주시에서 주는 그 보훈영예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원래 이제 참전자들만 그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참전하신 분들만 2년 동안 받고 있었어요. 제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참전자만 받고 있는 그 보훈영예 수당을 우리 유족회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때 당시 유족회는 받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못 받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참전자들 받은 지가 2년이 경과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 회원 10명, 그 다음에 이제 미망인들 회장 총무 미망인, 그렇게 해서 12명이 이제 그 보훈영예수당 이제 그 유족회? 그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죠. 이제 그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다 모인 가운데에 그 추진위원장을 선출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제 그 군의 장교도 해봤고 또 방위산업체 사장도 해봤고 했으니까. 이 스펙이 아주 막. 그러니까 이제 그 한번 좀 맡아서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참석했던 모든 회원들이 뭐 다 제가 일 잘하게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국민 이미지가 그러니까 전부 다 맡아달라고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역경이 있었죠, 사실. 그렇죠, 그게 사실 이제 시에서는 그 나름대로 예산 사용하는 여러 가지로 저는 그 계획이 많이 있을 텐데 많죠. 저희들한테까지 보훈영예 수당을 준다고 하면 없던 걸 또 만들어야 없는 걸 만들고 예산이 더 이제 증가되고 하다 보니 그렇죠. 처음엔 반대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점차적으로 그 실무자, 과장, 또 국장 이런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면서 다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최종적으로 이제 원창묵 당시 시장님을 뵙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6.25 때 전사를 하셨는데 참전자입니까? 참전자 아닙니까? 지금 여쭤봤어요. 예, 예. 참전자 맞다. 그렇죠. 그러면 참전수당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죽었다고 안 주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시장님께서도 어중중한가요? 어차피 그거에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이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6.25 한국전쟁을 치를 때 네. 목숨을 바친 죽은 자들이 기여를 많이 했냐? 현재 살아있는 분들이 참전자들이 많이 기여를 했냐? 제가 여쭤봤어요. 뭐 누구도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애매모호할 수도 있지만 예. 죽은 자가 기여를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자가 기여를 많이 했다고 그냥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뭐 마지못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일단 죽은 자가 기여를 많이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왜 참전자도 불구하고 참전자 수당을 주질 않냐. 예, 예.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 검토를 하시겠다. 예, 예. 그렇게 하셔서 이제 그 실무 과장한테 지시가 됐고 그게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해서 제가 2013년도에 이제 그 일을 맡았는데 예, 예.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1년 만에 그럼 이걸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거 해서 하는 일인데 이게 사실 개월 수는 저희들이 만들어지고 한 6개월 만에 만들어진 거죠. 예, 예. 제가 2013년도 7, 8월경에 아마 그 추진회가 구성됐던 것 같은데 예, 예.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이제 받기 시작했으니까 예. 한 5개월 만에 이제 그것이 성사가 된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예. 해서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참전자와 똑같은 이제 유족회 회원이나 미망인의 회원들께서 예. 월 3만 원씩 당시 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고 이게 뭐 조례가 돈을 떠나서 이 의미가 상당히 의미가 크죠. 예, 예. 저희들이 어떤 그 예우를 받는다고 하는 거. 예, 예. 저는 당시에 3만 원 처음 받을 때 전 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회원들한테 참 고생 많이 하셨다. 이런 격려의 말을 많이 듣고 하다 보니 2014년도에 이제 처음 그 법원영예수를 받으면서 예, 예. 주회장을 바꾸는 시기가 된 거예요. 아, 유족회 주회장을 이제 5월 달에 바꾸게 됐는데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후임 주회장으로 이제 그 주회장이 이제 예. 예, 그 뭐라고 추천을 해야 받은- 추천을 많이 한 거죠. 그렇죠, 회원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회장 이제 맡으시게 됐구나. 제가 2014년 5월부터 예. 주회장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14년 5월부터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9년째 지금 하고 계시네. 그렇습니다. 지금 9년째입니다. 그럼 9년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6개월 동안 이런 걸 업적을 만드셨고 9년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을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또 하셨나요? 일을 많이 했죠. 일을 많이 예, 했고 회장님은 일을 하는 추진형 스타일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실 보건단체 주회장들이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무보수. 비상근직이고 예. 함에도 저는 뜻한 바가 있고 주회장의 보직을 받은 이상에는 회원들 위해서 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예. 저희들 어렸을 때 살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 회원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예, 예, 예. 대다수 인원을 그렇게 살았고 예. 특히 여자 회원들은 저는 더 많은 고생했다고 봐요. 그렇죠. 학교도 안 보내고 예. 식모살이하고 예. 예, 이러한 것을 많이 여자 회원들이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지회장을 맡으면서 제가 꼭 가졌던 생각이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신도에 살았던 우리 회원들께서 조금이라도 예, 예. 살아가는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음. 하는 게 저의 임무이기도 하고 제 사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거의 남은 그 모든 걸 다 여기다 쏟아 부으셨나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간 중에 지금 이제 그 처음에 시작했던 그 보훈영예수당 3만 원이 예, 예. 현재는 이제 15만 원을 받고 있고 15만 원씩이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몇 배가 인상된 겁니까? 그 이야. 5배 인상이 된 거죠. 야, 이거 대단한 업적을. 이야. 그러면 이제 그래 받고 있고 예, 예.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강원도에도 있습니다. 강원도에. 여기 원주만 있었던 일입니까? 이게 이제 원주만 사실 조금 전에 말씀 다 원주 것만 이야기 듣던 부분이고 야,
그 이후에 이제 주회장을 쭉 이렇게 하면서 예. 2019년도에 강원도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강원도 거기도 또 참전자들만 거기는 보훈 명예수당, 원주는 보훈 영예수당이지만 네. 강원도는 보훈 명예수당 해가지고 명예수당. 네. 또 참전자들만 선물이 또 주는 거예요. 아, 영예수당하고 명예수당 차이네요. 똑같은 내용인데 네. 똑같은 이름은. 항목인데 이제 시는 영예수당, 예. 도는 명예수당 이렇게 좀 된 예, 거죠. 예. 그러면서 저희가 또 빼놓은 거예요. 아, 도에서도. 그러니까 원주시하고 똑같은 경우가 또 생긴 거죠. 예, 예, 예. 그 제가 원주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춘천까지 다니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제가 3년 동안 무던히도 춘천에 많이 다녔습니다. 예, 예. 예. 강원도청으로 음, 도의회로 뭐 다니면서 3년 동안에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 보고서 뭐 간담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이 성사가 돼서 2022년 작년 1월 1일부터 강원도에서 또 선물식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아우, 그것이 이제 금년에 100% 인상이 돼서 예, 예. 현재는 강원도에서 6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시 거 15만 원, 예. 강원도 거 6만 원. 그래서 현재 회원들이 21만 원을 받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회원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줬다는 거예요. 요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게 이런 걸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런 거에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협회들이 뭔가 좀 보상을 받는 느낌 돈이 아니라 마음적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위로를 받는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그러면. 거잖아요. 그러면. 돈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뭐, 돈도 중요하죠. 돈도 중요한데, 예. 국가보훈기본법에, 국가유공자들은 그 예우와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상에. 그런데도 보게 되면, 그, 여러 가지 그, 불리하다거나, 아직까지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그 보훈 정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는데, 더군다나, 정부에서 갖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 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채널 A에서 하는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 푸른가요? 이제 만나러 간다 그 이만가 프로, 네, 북한 프로. 나오는. 그 참전자 유해가 미국에서 이번에 7국어 돌아왔어요. 얼마 전에. 아, 미국에서 예. 그때 그 행사를 보게 되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직접 나가서 유해를 받는 그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유해가 누굽니까? 저희 아버님인 거예요.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러면 유해는 왜 아버님 건데 네. 왜 우리 현직 살아있는 아버님한테 예우를 못 하잖아요. 정부에서. 아버님한테 무슨 예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아버님을 대신해서 살아가고 있는 유족들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현재. 예. 현실이. 이제 그런 게 안타깝지만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도 계속 대변을 많이 하고 있고 예. 또 원주시하고도 이제 그런 걸 많이 하고 하면서 이제 그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예. 지금 흥원면 사제리에 그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예. 추모공원이 있는데 예. 그 추모공원에 안장하는 제도도 사실 제가 조례를 통해서 저희 회원들이 안장될 수 있도록 예. 지금 개선을 많이 해놨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죽으면 예. 화장비가 무료. 음. 또 봉안당에 안장할 때 15년에 예. 50만 원인데 예. 저희들은 50% 감면받아서 25만 원. 야. 이것이 지금 조례로 제정이 돼서 예.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이 거기 가서 계신 분도 현재 계시고,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지금 된 부분도 있고, 예. 지금 제가 그 회장님이 9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많은 업적들을 다 하시면서 참 그 지금 우리 원주에 있는 그 유족회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700명, 700여 명. 근데 사실 이분들을 혹시 만나보시고 그러면 제가 어렵게 사시는 어떤가요? 사실은. 왜냐면 이분들이 다 고아 분이었던 거잖아요. 이제 고아도 꽤 많이 있고, 예. 또는 이제 그 조부모 세라에서 자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제
학교 다니기 어려워서 그 수원에 옛날에 그 원어학교라고 있었어요. 수원에 원어학교. 예. 예, 거기 가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살아가는 정도는 한 2, 3% 정도? 2, 3% 정도는 뭐 그냥 그래도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97, 8% 정도는 대다수 인원들은 그냥 뭐 하루 세끼 밥 먹는 정도 그렇게 아마 살아가고 있고 현재도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 회장님 그럼 그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혹시 또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이 계신가요? 많죠. 많죠. 예. 해야 될 일은 사실 너무 많은데 예. 왜냐면 회장님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좀 일을 줄이시고 근데 이제 회장님도 그 좀 편하게 사셔야 되는데 주회장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을 하기는. 예. 우선 그 아버님이 전사하셨을 때 그 사망 보상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지금은 그 군 생활 중이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순직을 하게 되는 경우는 네. 사망 보상도 꽤 많이 나오고 합니다. 예. 근데 저희들 아버님께서 전사하셨을 때는 네. 국가 재정이 허락지 못해서 그렇죠. 사망 보상을 받은 경우가 없어요. 별로. 예. 뭐 제가 알기로 뭐몇 사람들 받았다가 뭐 그런 얘기 좀 언뜻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그 보상금도 이제는 정부가 살만하면 예. 그것도 좀 지금은- 갚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예. 이제 그걸 이제 앞으로 하고 계시죠.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정부 혜택 제도가 네. 너무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아 정부 혜택 제도 자체가 네. 형평성이 없죠.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 이제 그 저희들 나이도 있고 그게 이제 뭐 의료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다 이제 그 차이가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다 못 해준다 하지만 일부라도 개선해서 그래도 이제 저희들 삶을 얼마 살겠어요. 이제 조금씩 근데 맞추어줘서 저희들도 그 정부를 믿고 정부에서 맨날 그 뭐 행사 때만 되면 현충일이고 뭐 이럴 때 되고 하면 끝까지 책임진다 정부가 맨날 그렇게 이야기는 하죠. 근데 실제 뭐 끝까지 뭐 책임지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지. 정부에 주는 혜택도 골고루 다 못 받는 이런 입장인데 뭐가 난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것들도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정도는 다 같이 좀 풀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많이 개선이 돼도 그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의료보험 제도라든가 의료보험 제도. 예. 이렇게 이제 의료 혜택하는 부분들도 의료 혜택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거고. 그 어느 일개 단체 위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뭐 어느 단체를 말씀드리면 곤란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고 왔습니다. 어느 단체 위주로 주로 막 다 돼 있기 때문에 포커스가 골로 좀 맞춰 있는 거죠. 네. 보훈협회가 그 단체가 좀 몇 개가 되죠? 지금 이제 원주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 9개죠. 9개죠. 네. 근데 뭐 일부 단체 이제 한 단체가 좀 편향돼 있다. 편향돼 있죠. 집중적으로 거기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우시다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풀어서 전체 단체들이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정도 그 좀 골고루 혜택을 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지금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현재는 그 유탁병원 제도가 있어요. 위탁병원. 예, 근데 유탁병원 제도도 이게 그 오래전에 법을 원주 시민이 10만 이전에 생겼던 법인데 지금 원주 인구 40만이지 않습니까? 거의. 근데 아직도 그 법이 적용되면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기업도시까지 진료를 받으러 가요. 그렇게 지금 동떨어진 행정 업무, 탁상 업무가 지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병원에 다 갈 수 있는 지금 얼마나 인터넷이 많이 발전됐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어느 병원 가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제도화가 돼야 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고 할 일이 사실 할 일이 무궁무진한데 전부 다 이게 뭐 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잘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원주 지회 이렇게 각 시군 지회는 업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 회장님이 지금 아주 보니까 열정과 아주 이런 앞으로 할 일들이 아주 많으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걸 다 하시려면 우리 회장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그래. 건강도 좀 어떠십니까? 건강은 뭐 크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예, 예. 나쁘는데 저도 이제 그 축구를 좀 좋아해서 축구요? 오래 하다 보니 예. 예, 허리가 조금 불편하지 아, 하지만 뭐 그죠.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지금 네. 뭐 따로 운동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지금 뭐 그냥 숨쉬기 운동 정도. 그것도 중요한 운동이거든요, 사실은. 숨 마시면 죽는 거니까. 그것도 있고 지금 또 다니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운동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열심히 바쁘시죠? 다녀. 그러면 일정이 뭐 한 달, 제가 진짜 우리 회장님 인터뷰하려고 그 2달 정도 기다렸던 것 같은데 사실 6월, 6월이 보훈의 달이죠? 그렇습니다. 예, 제일 6월 바쁘셨죠? 혹번에 그러면 제일 바쁩니다. 네. 제일 바쁘고. 제가 우리 회장님을 작은 천사에 계신 우리 이준기 대장님 통해서 네네. 알게 됐는데 네. 제가 그 이사장님한테 우리 김승훈 지회장님이 듣고 만나 뵀을 때 일단 저는 우리 회장님 그 이 풍채나 얼굴 이미지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로 진짜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그저 외모만 봤을 때도 좀 이렇게 존경하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예 고맙습니다. 또 우리 회장님은 그때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이거를 좀 기사를 써서 또 이렇게 방송을 찍어서 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알리면 어떨까. 제가 사실 저도 존몰이라는 단어가 계속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몰이라고는 단어가 네. 쉽게 이야기하면 네. 전사라고 하시죠. 전사. 그죠. 전장에서 돌아가신 분 그죠. 전사. 예. 전사를 좀 높여서 부르는 말. 그렇죠. 그것이 전몰이라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회장님 통해서 네. 또 보훈 단체라는 것도 알게 그러면 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아까 9개 단체가 있다는 것도 네, 알게 됐고 또 이런 거를 또 많은 분도 알고 계시지만 또 모르는 분도 계시고 아유 많죠. 물으면 더 또 많죠. 젊은 청년들도 그러면 알고 또 이제 우리 회장님이 이걸 통해서 어디 가시면 또 이제 알게 되면 또 그분들이 또 우리 회장님한테 도움 줄 것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알기로 회장님이 받기만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나눔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 나눔 많이 하셨죠? 얼마 전에 무슨 뭐 작은 천사도 그 나눔 활동했던 거 좀 얘기해. 제가 그 얘기 듣고 좀 놀랐거든요. 저는 제 그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김승은 주회장은 옛날에 그 자라온 환경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예. 전부 다 내놓지 않고 다 내가 품고 가야 내가 좀 챙겨야 되는데 예. 그러면 다 어디려고 자꾸 이렇게 베풀려고 하는 예. 그런 것을 많이 본다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 저는 인생의 철학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도 맞지만 네. 받은 만큼 베푸는 것이 저는 인생의 철칙이라고 봅니다. 받은 만큼 베풀어야 된다. 베풀자. 그러고 이게 받는- 사실은 부메랑이 있는 거랑 예, 겹쳐지는 맞습니다. 그죠 부메랑이죠. 예, 맞죠. 예, 예. 예. 받는 것이 하나라고 하면 예, 예. 주는 건 둘입니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죠. 저는 제가 그 방위산업체에 근무하고 할 때도 그 우리 주부 사원들의 학력들이 초, 중, 고한데 24명인가 있었는데 예. 고졸이 하나예요. 예. 그리고 거의 대다수가 중졸, 중퇴. 그렇죠. 예전에 그다음에 초졸도 하나 이렇게 있었지만 예전에 전 많이- 급여를 다 똑같이 줬대요. 옛날 고졸 그- 기준에서. 옛날 그때 당시 사당도 있잖아요. 네? 사당. 그러면 그죠. 이제 그렇게 했다시피 그 우리는 늘 이렇게 받는 거에만 너무 익숙해져 이렇게 있다.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유족회 회원들이나 예. 국가 유공자들의 어떤 보훈 가족들 이렇게 보게 되면 주로 그 받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는 것이지 주는 거에는 조금 그 또 없으니까, 인색하다? 없으니까 또 못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는 서로 생각이 나름이라고 좀 그러네.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범위 내에서 내가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생기면 그때 준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건 예.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인생은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인생인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 회원들도 제가 이제 그런 거에 예. 좀 배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늘 같이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특히 작은 선사를 통해서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네. 56명의 인원이 지금 지원을 하더만요. 오늘 제가 다 통계를 다 뽑아 보니까 예. 56명의 작은 선사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 56명.
참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작은 일은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아마 전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보훈 단체에서 한 그 단체에 56명이 매월 10,000원씩 후원한다? 굉장히 쉽지 않죠. 그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럼 거예요. 회장님이 일일이 다 설득을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들 모임에서 제가 이야기도 많이 하고 돕다 보면 더 좋은 일 생긴다. 그러고 그런 거 너무 인색하지 말자. 나도 충분히 우리 회원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마련도 해줬지 않았느냐. 또 작은 터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많이 격려도 하고 예.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매월 10,000원씩 작은 터서에 후원하는 56명의 저희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네. 이준기 이사장님 이제 우분투 정신을 그 기본 베이스로 해서 네, 맞습니다. 우분투 정신. 그렇게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이준기 이사님 참 저도 제가 참 존경하고요.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이준기 이사장을 통해서 우리 김성훈 지회장님도 만나고 있어서 또 이준기 이사님한테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꼭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 금강산 막국수의 그 이순복 사장님이 계시는데 예. 제가 탈북민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어제 며칠 전에 그러니까 그 이준규 작은 전사 이사장님하고 예.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예. 우리가 유족회 뭔가 좀 뭐 좀 베풀 수 있는 게 없겠냐 이렇게 생각한 끝에 이순복 사장께서 말복 쯤에 말복이면 내일 모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11일이 말복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 오리 능이 백숙을 대접을 하겠다. 오리 능이 백숙이 비싼 건데요. 그 비싼 건데 그걸 저희 회원들 한 50명 정도 잡아서 참 저녁을 하루 비우고 아이고 저희 회원들한테 식사를 대접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야 이거 진짜 참 그 기대 이상의 기대 이상이죠. 비싸죠. 그래서 지금 이제 회원들 참석자 명단도 오늘도 제가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한 50명 참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날짜가 그 매월 15, 16일 날 모임을 합니다. 예. 매월 15일하고 16일 모임을 하게 되는데 정기 모임이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정기 모임이 매월 15, 16일 날인데 15일은 남자 유자녀, 이제 16일 날은 호국 분야 여자분들 유자녀 예.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6일 날에 15일에 광복절이다 보니까 16일 날 오후 5시 반에 예. 금강산 막국수에서 저희 회원들 한 50여 명이 식사 대접을 받는 곳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하나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작은 천사도 저희들한테 이제 어떤 그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 예. 8월 29일 날 뭐 크루즈 여행을 할 수 있도록 8월 29일 크루즈요. 네, 크루즈 여행이 제가 알고 있기는 저희들 한 50명이 참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대략 한 5,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게 크루즈가 어디 속초? 주문진 어디? 주문진항에서 예, 주문진. 주문진에서 이제 그 크루즈를 타고 나가게 되는데 예. 그날 저희들 관광버스 이용을 해서 주문진까지 이동을 해야 되고 예. 또 거기 점심도 먹어야 되고 또 크루즈 타야 되고 크루즈 타고 그 주문진 또 그 속초까지 이렇게 한 바퀴 아마 돌아오는 것 같아요. 거죠? 그렇게 이제 돌아오고 오야. 그렇게 하면서 그날 나가는 모든 그 저녁 식사까지 예. 다 작은 천사에서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하는 곳을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도 회원들이 그만큼 베풀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획가 되지 않냐. 또 한 가지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베풀어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증명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 회원들한테 살아갈 수 있는데 큰 행복이 좀 됐으면 좋겠고 어떤 마음의 상처가 좀 치유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기회를 계속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기 사장님도 참 대단하시네. 그거를 이제 후원을 받지만 다시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하나 받았지만 지금 2개 이상을 그렇습니다. 마음적으로도 네. 위로도 되고 또 관광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전에 이제 그 호국 보훈에다 시작하는 6월 1일 날에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이불 나눔 행사를 했었어요. 야, 이불 나눔 행사.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
100여 채를 기증을 받아서 예, 예. 저희 그 자원전사 후원하는 회원들한테 네. 이제 이불, 요 벽에 쿠션 그 세트로 해서 다 놓아줬고 그 대상자는 누구였을까요? 저희 자원전사 후원하는 회원들한테 회원들한테. 다 나눠주고 예, 또 일부 한 20여 채 남는 게 있어서 예. 그래도 저희 아버님은 6.25 때 전사하셨지만 예, 예. 그 전우들이죠. 예. 같이 6.25에 참전하셨던 분들한테 예, 예. 제가 20여 채를 그쪽도 주어서 거기 또 6.25 참전자들한테 20여 채 또 기증을 하고 이렇게 좋은 행사도 한번 가져봤었습니다. 참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혼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이중기 사장 우분투 정신으로 이런 일들을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이거 말고도 많은 일들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또 할 일이 많죠. 할 또 일이 많고. 금강산 막국수 저도 거기 몇 번 갔지만 그렇게 통 크게 또 이렇게 사실 이게 소상공인들도 많이 어렵거든요. 사실 지금. 전 너무 고맙죠. 네. 사실 네. 거기 가게 운영도 만만치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거기 저희 회원들하고 50여 명이 뭐 네.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네.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인 것 같아요. 회장님 지금 이렇게 힘들게 그 초년기를 정말 어렵게 보내시면서 지금 현재는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행복하죠. 예, 또 지금 없던 업적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보험 가족들한테 혜택도 주시면서 그러면 보험 가족들이 우리 지회장님 손잡고 오신 분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보훈 단체가 9개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그 이게 뭐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저희들은 그 비상근이고 이제 그 무보수 명예직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 뭐 출근 안 해도 되고 활동 안 해도 되고 사실 그런 입장인데만은 예. 제 생각은 전혀 다른 게 뭐냐면 지회장을 맡았으면 책임을 다해야 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자세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뭐 매일 출근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전 그겁니다. 늘 제가 바라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 어려서 저희 고생했던 저희 회원들이 여생이나마 예. 조금 편안하고 아, 행복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예. 만들어 주는 것이 제 임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참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은 정말 우리 회장님은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이 보훈 어떻게 보면 뭐 많은 분들은 나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많이 제가 얘기 들으면서 거의 지금 얼추 1시간 돼가는 것 같은데 1시간이라 뭐 정말 그 10분 정도밖에 안 되도록 우리 회장님 얘기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가슴으로 느껴지고 그 혹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태극기 휘날리며. 봤죠. 예, 장동건하고 그러면 원빈 나온 그 영화 네, 그러면. 그 장면들이 또 생각이 나고 네. 거기에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 밥을 먹는데 그 주먹밥 하나에 먹고 그러면 이쪽에서 막 수류탄 터지면서 팔이 절단되고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눈물 나죠. 예. 그러면 정말 그 시대를 저희는 지금 시대를 잘 태어나지 않았나 지금 이제 그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장사리 전투라고 하는 영화가 또 있었대요. 예, 저 그 그걸 못 봤습니다. 학도병들이 예. 이제 주로 이제 그 최종적으로 6.25 때 저기 낙동원까지 다 밀렸을 때 최후 보루가 됐던 게 학도병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 아마 제가 알고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마 30% 이상 전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많은 학도병들이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학도병들은 전부 다 중학생 정도잖아요. 중학교면은 정말 16살, 7살 정도 됐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다 전달을 하신 건데 지금의 이 시대에 21세기 와서 저희 국민들은 우리 시민들은 과연 6.25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목숨을 바치신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되돌아본 적이 있는지 우리 과연 국가보훈부는 그 사람들에서 무엇을 해줄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전 지금도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것은 다 말들을 할 때 기꺼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 잘 살고 있다. 다 이 말은 다 합니다. 어디 가든지 다 하는데 과연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잘 살고 있냐.
과연 그런 그분한테 무엇을 해줬냐, 유족들은 가서 무엇을 해줬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70여 년이 지난 이 즈음에 예.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뭐 이런 우리 회장님은 혹시 책을 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그래도 이렇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예. 말은 할 수 있지만, 뭐 아직 책을 쓸 정도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9년 동안 그 활동하신 그 전문 유족회 지회장으로 활동하신 내용만 해도 책 한 권 나올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찍은 영상들이 이제 이 영상을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보게 되고 또 이걸 가지고 차후에 또 책도 하나 내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이라는 게 꼭 뭐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네. 회장님과 그 생각과 또 앞으로 할 일들 아까 또 그 얘기했던 부분들을 알리는 목적으로 되면은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 좋은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네. 어떤 기회를 봐서 예. 잘 좀 이렇게 네. 이끌어 주시면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예. 아유, 그 정말 그 1시간 동안 회장, 그 인터뷰 하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사전에 인터뷰를 뭐 드리질 않고 이렇게 증문즉설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회장님 얘기가 오늘 저한테는 아주 가슴으로 꽉 차 느꼈습니다. 이 회장님의 그 어렸을 때 아까 얘기하신 그 넝마주에 대해서 밥을 얻어먹은 그 얘기도 그렇고 20년간 그 군생활 하시는 거 얼마나 그 가슴이 참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참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행복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반성을 좀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짜 감사를 드리지만 지금까지 저도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통해서 참 그 어떤 그 역사 속으로 간다 이런 것보다도 저는 너무 고맙다. 이런 자리가 과연 저한테 어울리는지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좀 더 전파가 되고 좀 홍보가 돼서 진짜 6.25 때 전사하셨던 분들이 그 가족들이 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좀 보살펴 주시고 또 어차피 강원사회복지신문이라고 하는 또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더욱 좀 발전해서 저희와 더불어서 좀 상생하는 이런 것이 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이 자리를 마련한 우리 최재석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같이 참석해 주신 우리 방인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승훈 지회장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으로 저희 이 인터뷰를 잘 편집해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잘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촬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김승훈 회장님 그 마지막으로 제가 그 질문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공통적인 질문인데 김승훈 회장님의 앞으로 이제 남은 그 이제 시간들을 어떻게 이제 보내고 싶은지 아니 그거를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그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딸이 지금 이제 51살, 우리 아들이 49살. 이제 부모들 마음 다 그럴 겁니다. 아들 딸이 잘 살아주기를 또 사회에서 미움받지 않는 훌륭한 사람으로 좀 이렇게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유족회 원주 지회장을 맡다 보니 회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동안에 지회장 하는 동안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 사실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저의 집사람이 제 아내가 그동안에 많은 고생도 했고 내조를 좀 충분히 해왔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여생을 아내하고 같이
회원 좀 열심히 또 해야 되지만 예. 또 저희들 행복을 위해서라도 음.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계속 좀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을 꾸준히 하실 것 같고 저희 음. 신문사에서도 회장님 하시는 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함께 또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 다 못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메랑 TV라고 부메랑 TV. 네, 부메랑 TV에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 아유, 그 많이 발전되시고 저도 거기에 좀 일조가 좀 됐으면 아유.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영상을 이제 우리 보은 전몰 이렇게 해보는데 전파를 해서 네. 구독 해주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거기에 이제 부메랑 TV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